30대가 넘어서부터는 콜라겐의 수치가 많이 감소하면서 잔주름이 늘고 모공이 늘어지게 되는 느낌 등의 정말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나이대별 피부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10대부터 20대 분들이 피부관리에 관심이 있다고 40에서 50대 어머니가 쓰는 화장품을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피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별 피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대입니다. 10대의 피부 관리의 핵심은 뭐니 해도 피지의 관리입니다. 10대의 최대 고민은 여드름일 수밖에 없는데 여드름의 원인은 피부과학적으로 1번 피지의 증가, 2번 모공의 과각화증, 3번 여드름균, 4번 염증 반응, 이렇게 4가지인데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 피지의 증가와 두 번째 모공의 과각화증입니다. 모공의 과각화증은 모공의 입구 부위가 각질화되면서 입구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쉽게 생각하면 1번 피지가 증가하고 2번 피지가 막히는 현상이 가장 핵심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대 피부의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의 관리입니다. 자, 성호르몬의 변화로 피지가 증가되는 시기이고 또한 밤늦은 학업으로 자주 먹는 간식들이 GI 수치, 글라이세믹 인덱스 수치가 높은 음식들이 많아 IGF-1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피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GI 수치가 높은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클렌징의 중요성입니다. 클렌징은 보통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아침에는 물세안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물세안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악건성인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10대에는 과도한 피지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므로 무조건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한 피지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학교에 클렌징 폼을 챙겨가서 낮에도 중간에 한 번씩 독서실에서 얼굴에 피지가 많아 보이면 클렌징 폼으로 한 번씩 더 세안할 것을 설명합니다. 자,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약산성 세안제로 마찰을 많이 주지 말고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폼 클렌징으로 거품을 많이 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세안의 빈도수가 많아지면 피부의 마찰까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전 되도록 클렌징 폼 형태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자, 거품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피부의 마찰이 줄어들고 피부에 자극이 덜 가해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오일 프리 보습제 사용입니다. 자, 10대에도 악건성인 분들은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보습력이 강한 보습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피지가 많은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많이 생긴 10대의 경우에는 오일 프리 넌 커메더제닉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특히 10대에 엄마가 쓰는 것에 따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40에서 50대의 보습제의 경우에는 유분기가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므로 자, 피지 발달이 많은 10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대입니다. 20대 피부의 문제점을 보면 바로 핵심은 화장 빈도수의 증가입니다. 자, 10대 때부터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20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화장의 빈도수가 많아집니다. 자, 진료를 보다 보면 20대 중후반 분들이 10대 때는 여드름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여드름이 생긴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물론 안드로겐 등의 피지 발달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나이가 들어 뒤늦게 증가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때 문제는 화장의 빈도수는 증가하는 것에 반해 클렌징은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면도의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턱과 입 주변에 지속적으로 마찰이 가해지게 됩니다. 자, 또한 요즘 남성분들도 피부의 트러블이나 흉터를 가릴 정도의 컨실러 역할을 하는 비비크림이나 또 그 이상의 커버력을 가진 선블럭 등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세안은 전혀 여성분들처럼 꼼꼼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20대 피부의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는 메이크업 이후에 세안을 꼼꼼하게입니다. 자, 메이크업을 할 때 톤을 밝게 해주는 화장품들의 소입자들이 모공에서 잘 닦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메이크업 이후에는 이중 세안을 꼼꼼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남성분들의 피부 관리법입니다. 자,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피지 발달이 더 많고 모공이 더 크게 존재합니다. 자, 요즘 들어 남성분들도 비비크림, 남성용 컨실러처럼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에 비해 세안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안이 충분히 되지 않아 화장품들의 입자들이 모공 사이에 결여되어 트러블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피지와 화장품들의 입자를 확실하게 닦아낼 수 있는 올바른 세안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막 촥촥 바르는 스킨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면도 등으로 피부에 마찰이 많이 가해졌을 때는 이러한 피부에 자극감을 줄 수 있는 스킨 토너는 스킵하고 바로 보습 단계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 습관의 조절입니다. 피지 발달과 모공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첫 번째, GI 수치가 높은 음식들을 되도록 피하고 IGF를 증가시켜서 피지 발달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 유제품 등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선크림 제대로 바르기입니다. 자, 노화는 내인성 노화와 광노화로 나뉘는데 이 광노화에 의해서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되므로 햇빛을 평소에도 잘 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3번 30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20대 때 탄력이 떨어져서 오신다는 분들은 피부의 콜라겐의 감소로 인한 탄력도가 떨어진 분들보다는 이중턱, 심술보, 턱선의 라인 등을 리프팅시키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30대가 넘어서부터는 콜라겐의 수치가 많이 감소하면서 잔주름이 늘고 모공이 늘어지게 되는 느낌 등의 정말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습을 잘하자입니다. 어느 연령대에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10대에서 20대까지는 보습제 사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증가되어 있는 피지량으로 어느 정도 내 피지의 기름 형성이 수분을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만 30대가 넘어가면서 건조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안 후에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라는 것은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평소에는 막 크림 발라, 수분 크림 발라, 나이트 리페어 크림 발라, 탄력 크림 발라, 아이 크림 발라 이런 식으로 크림만 막 몇 종류씩 바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습제에는 기본적으로 밀폐제, 즉 기름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공을 4중, 5중으로 덮으면 모공에 피지가 절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화장품에 포함된 극미량의 성분들의 종류도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므로 개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바르기입니다. 히알루론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화장품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관찰하는 히알루론산 함유는 고분자량을 가진 것이고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은 입자를 굉장히 작게 해서 피부의 진피층까지 투과를 되도록 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사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40에서 50대입니다. 40대가 넘어서부터는 30대 때 언급되었던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피부의 탄력도도 감소하고 얼굴의 근육과 뼈의 모양도 약간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얼굴 중간 부위의 근육 키우기입니다. 자, 얼굴의 중간 부위의 근육이 퇴화가 되면서 얼굴이 무표정하고 무뚝뚝해 보이고 앞광대 쪽이 꺼져 보이게 되므로 이 중간 부위의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앞광대의 볼륨도 살짝 살아날 수 있고 인상도 좋아 보이게 됩니다. 자, 방법은 어렵지 않고 광대를 위로 들어올리는 웃는 표정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는 것을 하는 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눈 부릅뜨기 운동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윗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꺼풀 올림근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눈을 점점 흐리멍텅하게 뜨게 되고 이를 극복하려고 이마 근육을 통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서 이마주름이 깊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마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눈꺼풀 올림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바로 눈 부릅뜨기 운동입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눈꺼풀 올림근의 근력이 강화되어서 나이 들어도 눈매가 분명해지고 이마주름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종합 비타민제 복용하기 이고 네 번째는 저분자량 콜라겐 복용입니다. 자, 먹는 콜라겐 제품들은 예전에 분자량이 작지가 않아 저도 굉장히 회의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입자를 잘게 만들고 긍정적인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전 자금제 여유가 되고 속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에는 간헐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은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주파나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입니다. 40대 이상부터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많이 감소되므로 예를 들어 써마지나 울세라, 인모드 등등의 외부에서 자극을 주어서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해서 탄력도를 증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60대 이상 분들입니다. 60대 이상은 당연히 앞에서 3, 4, 50대 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지키시면서 첫 번째는 수분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물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운동량이 적어지면서 그에 따른 수분 섭취가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만 잔뜩만 많이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품은 피부로 막 침투해서 H2O, 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므로 내 피부 자체의 수분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보습제만 여러 개 바른다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물 자체의 공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물을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추가로 마셨을 때 피부층의 수분 함유량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 단백질의 구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성분이므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